수술실 문이 열리기 3분 전 병원 전광판에서 이지혁 이름이 통째로 사라져버렸는데요. 지은호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기 순번 취소 같은 문구가 아니라 이름 자체가 삭제된 거였거든요. 누가 봐도 이상했죠. 단순한 행정 실수로는 절대 그렇게 지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인 건 전광판이 꺼졌다 켜지듯 깜빡이는 사이 보호자 박진석이라는 글자가 1초 정도 스쳤다가 다시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은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진석? 회장 박진석이 왜 보호자에 올라갑니까? 지은호는 그대로 이지혁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창백한 얼굴로도 끝까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얼굴을 보자마자 확신했습니다. 이지혁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어디까지 손댈지요. 오빠 전광판에서 이름이 사라졌어요. 지은호 목소리가 떨렸는데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거칠었습니다. 이지혁은 힘겹게 웃어 보이려 했지만 웃음이 아니라 포기처럼 보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말 한마디가 지은호 심장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 뭘 알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정말 낮게 말했는데요. 내가 살려고 하면 누군가가 항상 값을 받아. 그때 병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건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둘, 그리고 앞장선 사람은 병원 코디네이터였는데요. 코디네이터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이지혁 환자분. 보호자 확인이 불일치로 떠서요. 지금부터는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지은호가 바로 따졌습니다. 불일치요? 무슨 불일치요? 김다정 어머니가 보호자예요. 코디네이터가 아주 공손하게 말했는데요. 서류상 보호자가 변경되셨습니다. 그때 정장 남자 한 명이 파일을 탁 펼쳤습니다. 거기엔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가 한 장 있었어요. 제목은 딱딱했습니다. 의료 결정 대리 및 후원 계약 위임장. 그리고 하단 서명란에는 이상철 이름과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상철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철이 남긴 서류가 지금 이지혁 목숨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남자가 말했습니다. 고 이상철 씨는 생전에 이지혁 씨 치료와 이식 관련 의사결정을 지정 대리인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지정 대리인은 박진석 회장님 측 의료후원재단입니다. 지은호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런 걸. 그때 이지혁이 지은호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 살리려고 그랬어. 그 한마디에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상철이 자존심까지 내던지며 박진석 앞에 갔던 이유가 이제 너무 부졌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정작 남자는 더 덧붙였어요. 오늘 진행된 수술은 후원 조건이 충족될 때만 진행 가능합니다. 지은호가 묻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정작 남자가 고개를 들어 천천히 말했네요. 외부 소란 금지. 그리고 공에 1년 2주 봉. 그간 지도 번쩍했습니다. 고성의 라이브 약 증거 거래 전부 말로 연결됐습니다. 누군가가 고성희의 입을 막는 수술을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키를 쥔 사람이 박이라는 뜻이죠. 오가 이지혁 손을 꼭 봤습니다. 오빠, 그럼 오빠는 박진석 회장의 말 들어야 살아? 이지혁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그래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증거는 고성희가 아니라 병원 로비 TV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 로비 TV에는 고성의 라이브가 또 켜졌습니다. 고성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생뚱맞고 섬뜩해서 지은호가 손에 땀이 났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눈물로 말 안 할게요. 고성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판을 뒤집는 사람이 될 거니까요. 댓글이 난리 났습니다. 뭔데? 뭐가 뒤집혀? 고성이는 천천히 종이를 한 장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딱 보여줬습니다. 제목이 보였는데요.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지은호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고성이가 이런 걸 들고 나올 줄은 아니 미친 듯이 생뚱맞았지만 동시에 너무 위험했습니다. 고성이는 종이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누가 누구 딸인지 누가 누구 아들인지 한 방에 정리되는 종이입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박진석 회장님 약속 지키셔야죠. 안 그러면 딸 이야기 제가 먼저 깝니다. 딸. 그 단어가 나온 순간 지은호가 숨을 못 쉬었습니다. 지은호는 무의식적으로 박성재를 떠올렸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전처 아들이고 박진석 집안 권력의 정통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성이가 말하는 딸이 설마 그 순간 지은호는 자기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이상철 메모에 적혀있던 정순이 이름, 고성이가 던진 봉투, 엄마가 갑자기 박진석 이름을 아는 듯한 반응 퍼즐이 미친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가 병실에서 뛰쳐나와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정순이는 받자마자 숨을 삼켰습니다. 은호야 지금은. 지은호가 끊어버리듯 말했습니다. 지금이요. 지금 오빠 수술이 박진석이랑 고성이 때문에 멈췄어요. 엄마가 아는 거 다 말해야 해요. 정순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침묵이 길면 그건 없어가 아니라 있어입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처음으로 박진석을 욕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 식당 뒤편 골목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정순이는 늘 강한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고 손이 차가웠습니다. 정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이지혁 때문에 여기 온 거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이는 눈을 감았다가 갑자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박진석은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람 인생을 묶는 사람이야. 지은호가 바로 물었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말한 딸 그 딸이 나예요? 정순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몰아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대답해요. 오빠 심장이 걸렸어요. 정순이는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대답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그럼 내 아빠가 박진석이에요?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지은호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엄마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정순이가 입술을 깨물고 겨우 말했습니다. 그래. 혈연으로는 박진석이 맞을 수도 있어. 맞을 수도라는 애매한 표현이 더 무서웠습니다. 애매하다는 건 더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순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이어 말했는데요. 박진석이 나를 이용했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기록만 봐. 나 같은 사람 하나 건드려 놓고 그걸 평생 목줄로 잡는 사람이야. 지은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성이가 들고 있는 유전자 검사지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박진석을 흔들 수 있는 핵폭탄인 겁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그걸 막으려면 누군가를 희생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하필이면 이지혁의 심장이라면요? 지은호가 정순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그 종이를 왜 갖고 있어요? 누가 줬어요? 정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정순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종이는 병원에서 나왔을 리가 없어. 그건 박진석 집안 내부에서 흘러나온 거야. 그 말이 지은호 뒷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 집안 내부라면 고성애 말고 또 누가 있죠? 박성재? 박영나? 아니면 박진석 본인이 흘려서 함정 파는 건가요? 더 생뚱맞게 느껴졌지만 박진석이라면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늘 상대가 덤비게 만들고 그 덤비는 순간 발목을 잡는 사람입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지키고 싶어서 더 위험해졌습니다. 지은호는 곧바로 박성재를 만났습니다.
박성재는 회사 본부장답게 늘 깔끔했는데요. 오늘은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인간적으로 보였어요. 박성재도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지은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성재 씨, 고성희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어요. 박성재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지은호가 그걸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성재 씨는 그게 뭔지 알아요? 박성재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지은호 씨 그 얘기 지금 하면 안 돼. 지은호가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안 되죠. 근데 이미 터졌잖아요. 박성재는 결국 낮게 말했는데요. 고성희가 들고 있는 게 진짜면 지은호 씨는 박진석 회장 친딸이 될 수도 있어. 지은호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오빠 수술이 멈춘 거예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성희는 그걸로 아버지 목줄을 잡은 거고 아버지는 그걸 막으려고 후원 계약과 위임장을 쓰는 사람들을 움직인 거야.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지역이에요? 오빠는 박진석 회장 아들도 아닌데. 박성재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 지역이 약점이기 때문이야. 그 말이 소름이었습니다. 약점. 박성재가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성희를 막기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약점을 인질로 잡아. 그리고 지금 이 판에서 가장 급한 약점이 이 지역 심장이야. 지은호는 박성재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성재 씨, 그럼 성재 씨는 지금 누구 편이에요? 박성재는 대답이 늦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자기 편이기도 하고 이 지역 편이기도 하고 지은호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죠. 박성재는 결국 말했습니다. 나는 지은호 씨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이 더 위험했습니다. 지은호가 다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진실을 묻어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속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성재가 지키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박성재는 더 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박성재는 본부장이고 박진석의 아들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많거든요. 그때 박성재 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박진석. 박성재는 전화를 받으며 지은호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미안함과 결심이 동시에 섞인 눈빛이었거든요. 박진석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성재야. 병원에서 소란나지?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지역이. 박진석이 끊어버리듯 말했습니다. 내가 살린다. 대신 고성희를 조용히 만들어. 박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진짜 잔인했는데요. 그리고 지은호 그의 내 딸이면 더더욱 조용히 만들어. 지은호는 그 말을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박성재 스피커폰도 아닌데 박진석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 느낌이었어요. 지은호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내 딸이라는 단어가 현실처럼 들렸거든요. 갑자기 기증심장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우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의사였습니다. 기증심장이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기증자 정보가 확인되기 전까지 수술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지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기증자면 기증자인 거잖아요. 의사가 난감하게 말했습니다. 기증자 쪽에서 추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요구. 기증자가 요구를 한다고요? 이미 기증이 결정된 건데. 지은호 머리가 새하얘졌는데요. 그때 병원 코디네이터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기증자 가족 측이요. 그리고 그 기증자 이름이. 코디네이터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우진입니다. 지은호는 그 이름에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한우진. 그 이름은 이전부터 소문처럼 떠돌던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정순이와 연결된 불길한 이야기들의 중심에 있던 이름이었죠. 지은호는 바로 정순이에게 다시 달려갔습니다. 엄마 한우진이 누구예요? 정순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정순이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니? 지은호가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오빠 수술 기증자 이름이 한우진이래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는데요. 우진이는 내가 잃어버린 아이야. 지은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순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내 인생을 망쳐놓고 대신 해결해준다고 했던 게 있어. 그게 우진이었어. 지은호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은 이렇게도 뒤틀려 있었던 겁니다. 정순이의 과거에는 박진석이 있고 그 과거에서 잃어버린 아이 한우진이 생겼고 지금 그 한우진의 심장이 이지혁에게 오려는 순간 박진석과 고성이가 그걸 거래로 만들고 있다. 너무 생뚱맞고 미친 연결인데요. 이상하게도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진석 같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람 인생을 줄 세우고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쓰는 사람이니까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한우진이 내 오빠예요? 정순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대답 못하는 얼굴이 사실상 대답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지혁을 살리는 심장이 정순이가 잃어버린 아이의 것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가 어쩌면 지은호의 핏줄이라면 이건 사랑과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죄책감과 거래의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고성이는 여기서 더 생뚱맞게도 박영란을 카드로 던졌습니다. 지은호가 멍해져 있는 사이 고성이는 갑자기 박영란을 공식 석상에 세웠습니다. 박영란에게 그림 전시회를 열어준다며 기자들을 불렀고 그 자리에서 고성이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영란을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인지도 모르고 살면서 남의 자식 인생을 흔들더라고요. 말이 너무 뜬금없는데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 정순이인지 지은호인지 박진석인지 사람들은 제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 해석이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고성이는 대중이 스스로 소문을 만들어주길 기다린 겁니다. 고성이는 직접 말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입으로 말하게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박영란은 무대 위에서 웃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그걸 봤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의 보디가드로 늘 옆에 서 있었죠. 이지환은 의욕이 꺾인 사람인데도 위기 앞에서는 눈이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영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란야 너 엄마한테 이용당하고 있어. 박영란가 울먹였습니다. 알아 근데 엄마를 잃을까봐 무서워. 그 말이 이지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지환도 과거에 배신을 당한 뒤로 누군가를 잃는 공포가 뼛속에 박혀있는 사람이니까요. 이지환은 결국 결심합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이지환은 박영란을 무대에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달려들었지만 이지환은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가 웃으면서 말했는데요. 이지환 씨,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진짜 폭탄은 병원에서 터질 거니까. 그 말이 너무 섬뜩했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병원과 기증심장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지은호는 정순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강호를 마주쳤습니다. 지강호는 늘 불만이 많고 게으른데요.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초조해 보였습니다. 지강호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짜증부터 냈습니다. 누나 요즘 뭐야? 엄마랑 뭔 얘기하는데? 지은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고성희한테 연락한 적 있어? 지강호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얼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지강호는 뭔가를 했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지은호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강호 솔직히 말해. 너 뭐 팔았어? 지강호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살려고 그랬어. 누나는 맨날 멀쩡하잖아. 나는 뭐라도 해야 했다고. 그 말이 지은호를 찢었습니다. 지강호의 자격지심이 폭발한 순간이었거든요. 지강호는 결국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돈 준 데서 그냥 종이 몇 장 사진 찍어준 것뿐이야.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떤 여자? 지강호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고성의 비서라고 했어. 지은호가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이가 지원 계약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었던 건 내부에서 새어나간 게 맞고 그 내부는 하필이면 지강호였습니다.
너무 생뚱맞지만 이런 생뚱맞음이 현실적일 때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손에서 터지거든요. 정순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강호 뺨을 때리려다 멈췄습니다. 정순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떨렸습니다. 이제 고성이는 정순이 가족의 약점을 다 쥐고 있습니다. 정순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강호야, 너는 우리를 판 거야. 지강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성이가 원하는 건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을 흔드는 동시에 정순이 가족을 희생양으로 세우려는 겁니다. 그래야 박진석이 흔들릴 때도 마지막에 고성이가 나는 피해자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진짜 잔인한 선택 한우진의 심장으로 이지혁을 살리되 지은호는 박진석 딸을 인정해야 한다. 병원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수술 진행 가능. 단 조건 2가지. 후원재단 지정 보호자 즉 박진석 라인의 서명으로 진행. 고성의 라이브 및 유전자 폭로 사안 봉합 전제. 지은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우진의 심장이 이지혁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이지혁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박진석에게 목줄을 잡히는 길입니다. 동시에 고성이가 던진 딸 폭탄을 무마해야 합니다. 무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너무 미친 방식으로 도착했습니다. 박진석 측 변호사가 지은호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목이 더 미쳤는데요. 친자관계 인정 및 이미지 관리 협약서. 변호사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가 박진석 회장님의 친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면 회장님은 고성애 씨의 폭로를 법적으로 막고 동시에 병원 절차도 즉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은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미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친딸이라고 인정하면 오빠가 살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수술 진행에 방해되는 요소가 정리됩니다. 정리. 그 단어가 너무 섬뜩했습니다. 박진석에게 정리는 사람도 정리하는 말이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 병실로 돌아와 이지혁을 봤습니다. 이지혁은 모든 걸 눈치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 그 사람 딸이야? 지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침묵은 맞다와 아니다의 중간이 아니라 모른 척하고 살았던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나 살리려고 그 사람 딸로 살아? 지은호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오빠는 나한테 왜 늘 선택을 혼자 하게 해요? 오빠 살리는 선택이랑 내 인생 지키는 선택을 왜 나한테만 떠넘겨요?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미안함이 지은호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심장이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때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진짜로 창백했습니다. 박성재는 숨도 못 고르고 말했는데요. 지은호 씨 절대 서명하지 마. 지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오빠 죽어요. 지금 기증심장 한우진이래요. 우리 엄마가 잃어버린 아이래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명하면 너는 박진석 회장 손안에 들어가.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지혁도 끝까지 묶여. 지은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박성재가 잠깐 망설이다가 정말 생뚱맞은 말을 던졌습니다. 보호자를 바꿔. 박진석 라인 말고 법적으로 너희 쪽 보호자를 다시 세워. 그리고 고성이가 가진 유전자 검사 결과 원본을 빼서. 지은호는 멍해졌습니다. 말이 쉽죠. 어떻게 뺐습니까? 고성이가 그걸 몸에 붙이고 다닐 텐데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는 얼굴이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이지환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제가 가져올 수 있어요. 지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영나 씨가요? 박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요, 제 방 금고에 그걸 숨겨요. 저는 그 금고 비밀번호 알아요. 여기서 이야기가 미친 방향으로 튀어버렸습니다.
박영란은 고성의 딸이고 고성희를 애지중지 받았는데 지금은 고성희와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건 박영란에게도 전쟁입니다. 하지만 박영란은 이미 엄마에게 협박을 당했습니다. 엄마가 끝나면 너도 끝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영란은 깨달았던 거죠. 엄마의 사랑은 조건부였고 그 조건은 평생 자신을 묶는 족쇄라는 걸요. 이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 진짜 할 거야? 박영나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엄마 방패 안 할래. 지은호는 박영나 손을 잡았습니다. 영나 씨 위험해요. 박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날 밤 박영나와 이지환은 고성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고성이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딱 그 타이밍이었죠. 박영나가 금고 앞에 섰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이지환이 박영나 뒤에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나야, 지금 멈춰도 돼. 내가 다 감당할 필요 없어. 박영나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멈추면 평생 엄마한테 잡혀 살아.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철 하나, USB 하나, 그리고 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자. 지은호. 박영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지은호 씨 이름으로 봉투를. 이지환이 봉투를 집어 들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조용히 말했는데요. 우리 딸 드디어 내 편 아니네. 박영나가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는 눈을 돌려 이지환을 봤습니다. 그리고 너 이지환. 내가 감히 우리 집에서 뭐해? 이지환이 몸을 앞으로 내밀어 박영나를 막았습니다. 영나를 건드리지 마. 고성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건드릴게. 왜냐면 얘는 내 딸이니까. 고성희는 그대로 박영나 손목을 잡고 금고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영나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거 사람 죽을 수도 있어. 고성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죽으면 어때? 나만 안 죽으면 되지.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박영나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박영나는 울먹이며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랑 끝낼래. 고성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영나를 놓지 않고 말했는데요. 끝내? 내가 나를 끝낼 수 있어? 그 순간 이지환이 고성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영란아. 고성희가 낮게 웃었습니다. 너 전 여친한테 배신당하고도 아직 사람을 믿니? 그 말이 이지환의 과거를 찔렀습니다. 이지환은 순간 흔들렸지만 이번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은 더 단단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안 놓쳐. 그 사이 박영란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지은호 이름이 적힌 봉투. 박영나가 봉투를 가슴에 안은 순간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그 봉투 열어봐. 열면 너희 다 끝나. 박영나가 떨면서도 봉투를 열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원본이 들어있었는데요.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의 부 항목에는 박진석 이름이 맞았는데요. 모 항목이 정순이가 아니었습니다. 모 항목에 찍힌 이름은 김다정이었습니다. 박영나가 멍해졌습니다. 이지환도 멈췄습니다. 고성희가 그걸 보더니 아주 이상하게도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폭탄이지. 김다정. 이지혁의 엄마 김다정이 뭐라고요? 그러면 지은호는 정순이 딸이 아니라 김다정의 딸이 됩니다. 그럼 지은호는 이지혁과 남매인가요? 아니면 이건 조작인가요? 너무 생뚱맞고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고성희는 그 불가능을 가능처럼 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가 누구 딸인지 헷갈리게 만들면 박진석도 흔들리고 김다정도 무너지고 이지혁도 무너져. 그리고 그때 내가 원하는 걸 다 얻는 거야. 박영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조작이야?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아주 작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조작이든 진짜든 고성이는 이미 혼란을 만든 순간 승리하니까요. 이지환이 박영란을 끌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는 곧바로 지은호에게 전달됩니다. 지은호는 오빠를 살리는 서명보다 이 종이가 더 무서워졌습니다. 지은호가 봉투를 받는 순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지혁은 병상에서 지은호를 봤습니다. 이지혁은 말하지 않아도 느꼈습니다. 지은호가 본 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종이라는 걸요. 지은호는 종이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코디네이터가 들어와 말합니다. 지금이 마지노선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수술 들어갑니다. 지은호는 펜을 받다가 봉투를 받다가 이지혁을 봤습니다. 이지혁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 살리려고 내 인생 부수지 마. 지은호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오빠는 왜 지금도 내 인생 걱정해요? 오빠 심장이 멈추려는데.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무너지면 그건 내가 죽는 거랑 똑같아. 그때 김다정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김다정은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요. 손에는 이수빈이 찾아낸 약정서와 인감도장 관련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혁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김다정은 울면서 지은호를 봤습니다. 은호야, 너 왜 이렇게 하얘? 무슨 일 있니? 지은호는 봉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끝내 종이를 펼쳐 김다정 앞에 놓습니다. 김다정이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김다정은 한참 입을 떼지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내가 낳은 딸이라고. 그 말이 병실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이상철이 왜 침묵 계약을 했는지, 정순이가 왜 박진석을 아는지, 한우진 심장이 왜 여기 있는지 이제는 모든 게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병원 전광판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지혁 수술실 배정 확정. 지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드디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줄에 작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기증자 한우진, 기증자 가족 최종동의 필요. 지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증자 가족의 최종 동의. 그러면 정순이가 동의해야 합니다. 정순이가 잃어버린 아이 한우진의 심장을 이지혁에게 주는 마지막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도장을 누가 맡고 있을까요? 고성이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아주 밝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선택하세요.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뭐요? 고성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이지혁 살릴 거면 진실은 묻어. 그리고 내 조건 들어.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고성이가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 자리 내가 가져. 그리고 지은호, 너는 박진석 딸인 거 인정해. 대신 한우진 가족 동의는 내가 연결해 줄게. 이 말이 너무 미친 협박이었는데요. 고성이는 지금 기증자 가족 동의까지 자기 손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고성이는 말이 안 되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문서 하나, 여론 하나로 판을 흔드는 사람이니까요. 이지혁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성혜 씨, 그만해. 고성이가 이지혁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지혁 씨는 조용히 누워 있어요. 지금 당신은 내가 움직이는 카드니까. 그 말에 지은호가 폭발했습니다. 사람을 카드로 쓰지 마요. 고성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카드예요. 이 세상은 원래 그래요. 지은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속 유전자 검사 원본을 다시 봤습니다. 모 김다정이라는 그 미친 한 줄. 이게 진짜인지 조작인지 아니면 더 큰 비밀의 입구인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지은호가 서명하면 이지혁은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지은호는 박진석과 고성이가 만든 판 위에서 평생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은호가 서명하지 않으면 이지혁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숨을 들이쉬고 펜 끝을 종이에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병원 코디네이터가 갑자기 말했는데요. 잠깐만요. 기증자 가족 최종동에 들어왔습니다.
지은호가 멈칫했습니다. 누가요? 코디네이터가 대답했습니다. 정순이 씨요. 정순이가 동의했다고요? 정순이는 방금 전까지 무너져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왜?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순이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은호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내용은 단 한 줄이었는데요. 정순이가 동의한 게 아니라 동의한 것처럼 처리됐다. 그리고 그 서명은 이상철 인감도장으로 찍혔다. 지은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살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살리는 척하면서 동시에 다른 누군가를 완전히 끝내려는 판입니다. 지은호가 고성희를 노려봤습니다. 고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명할래요? 아니면 이지혁 수술실 문 닫을까요? 지은호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딱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빠를 살리면서 엄마 정순이도 지키고 김다정 어머니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길. 그 길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해. 지은호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병원 전광판이 다시 한번 번쩍했습니다. 이지혁 수술 진행 중단. 사유 기증자 정보 재검증.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가 떴습니다. 기증자 한우진 본인 신원 확인 불가. 지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기증자 신원 확인 불가라니요. 한우진은 누구였던 겁니까? 정말 정순이의 잃어버린 아이가 맞나요? 아니면 박진석이 만들어낸 가짜 기증자 카드인가요? 혹은 누군가가 한우진의 이름을 훔쳐서 이 판을 더 꼬아버린 걸까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술이 아니라 한우진의 정체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한우진이 진짜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으면 이지혁의 심장도 지은호의 출생도 정순이의 과거도 김다정의 눈물도 전부 다 누군가의 손안에서 계속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이지혁이 아주 작게 거의 숨소리처럼 말했습니다. 지은호 혹시 한우진이 너랑 닮았어? 지은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기증 심장이 아니라 핏줄이 되어버리니까요.